안녕하십니까? 김수영입니다. 행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둑에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요. 행마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행마법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둑의 도를 말에 비유합니다. 말맞자. 그래서 돌이 움직이는 이 법, 이것이 바로 행마법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정수라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제대로 든 수를 정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우리 고유의 용어는 법수입니다. 법에 있는 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 그래서 행마법이라는 것도 결국 돌이 움직이는 데는 다 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고 다 뜻이 있고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도대로, 법수대로 이렇게 두다 보면 좋은 행마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좌상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 흑돌이 줄바둑을 놓아놨어요. 8점을 투입을 했네요. 그리고서 이 안에 몇 집을 만들었느냐? 고작 12집을 만드는데 그쳤습니다. 그게 아주 비능률적인 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해서 이 반대쪽을 한번 봐주시죠. 백돌이 8점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초심자라 하더라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본다면 아마 100이면 100 다 이쪽입니다 하고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바둑의 정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선 추구, 보다 능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느냐, 이 연구를 하면서 그 노력을 하면서 더 나가야 되겠죠. 가능하면 흙처럼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렇게 두지 않으려는 노력도 또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자, 여기 흙 2점을 봐주시죠. 소목에서 날일자로 귀를 굳혔습니다. 단 2점으로서 한쪽 귀를 확보했다 하는 아주 능률적인 자세죠. 방금 전에 줄바둑과는 완전히 천양지차로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귀를 굳히더라도 이렇게 조금 투자해서 능률의 극대화를 꾀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행마법의 정신입니다. 자, 여기 흑돌이 화점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백이 이렇게 걸쳐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행마법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한간 높은 걸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죠.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수라는 걸 해야 됩니다. 전쟁터에서도 상대방이 총을 쏘았다 하면은 이쪽에서도 응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둑에서도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왔다 하면 응수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바둑에서는 그 전쟁터에서 응사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아생년의 살타의 전법이 강조됩니다. 우선 나부터 살고 봐라. 말하자면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와 같이 받습니다. 한간에는 한간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한간으로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한간으로 응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능률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한 점에 대한 공격은 둘째 문제고 우선
여기에 집을 만들면서 이 한 점의 안전도 도모한다. 바둑은요,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튼튼해지면 상대방은 자동적으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은 이런 데 붙여옵니다. 붙이면 젖혀라. 이미 다 배우셨죠? 첫걸음 편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젖히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에서 이렇게 젖히는 방법과 밖에서 젖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젖힘과 유리한 젖힘도 있어요. 불리한 젖힘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밖에서 젖히는 거. 끊기는 순간에 2대1이 돼요. 중과부적이라는 말이 있죠. 수적인 열쇠 때문에 이건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서 고생한다고 할까? 불리한 것을 자초했어요.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현명치 못합니다. 따라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젖혀야 되겠죠. 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백도 여기 몰리면 잡히니까 연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얼른 연결해야 됩니다. 흙은 여길 내려섭니다. 근데 저 내려서는 수가 얼른 보면 좀 작아 보입니다. 째째하게 거긴 왜 내려서냐 해서 바둑이 조금 늘게 되면 좀 안목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렇게 넓은 자리가 보인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를 두는데 사실은 여기만 못합니다. 백한테 이 자리를 뺏기는 것은 대단히 아프죠. 거기는 근거의 포인트입니다. 피차간에 흙이 나도 근거가 생기고 백이 둬도 근거가 생기는 아주 근거의 포인트, 근거의 요충이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크다는 것을 실감해야 비로소 고수다. 작아 보이면서도 큰 자리가 있어요. 거기는 절대점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물어라. 네, 그렇게 익혀놓으시면 되겠어요. 백도 이 정도는 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백석점이 있는데 근거를 마련해야죠. 근거를 마련치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몰리게 되면 이 석점이 쫓깁니다. 쫓기는 사이에 이 일대를 또 다 뺏기게 되는 것이죠. 바둑은 몰리고 쫓기고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지게 됩니다. 항상 근거 확보를 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제 정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석은 수학의 공식 같은 것입니다. 고금의 명인 고수들이 많은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는 것이 피차간에 불만이 없고 최선이다. 공식화시켜놓은 것. 이것이 바로 정석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정석의 모체라는 것이 뭐냐? 정석의 모체는 바로 이 행마법이다 이거죠. 한간 높이 걸쳐오니까 한간에는 한간이요. 또 붙이니까 붙이면 젖혀라. 그래서 밀고 또 절대적으로 또 뻗어놓고 또 근거를 만들어야 안정이 되니까 알맞게 벌려서 안정을 시키고 이것이 모두 다 행마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